이렇게 웃으면서 뉴스만 할 수 있으면 정말이지 좋을 것 같아요. 정당 해산 청원에 이 청와대가 총선을 언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건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기정 수석까지도 이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해야 될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게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청원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금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정당을 해산하라는 이 청원이 높은 것은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라는 국민의 뜻이다. 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준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민감한 총선을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총선 심판론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이런 전례가 있었나 하고 봤는데 없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너무나 경박한 발언이고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자꾸 하나 때문에 서로 지금 그 협의를 밀고 땡기고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청와대 정무석이 나서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 빨리 열어라, 국회에서 논의하라 그러는데 서로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그 의견이 서로 달라갖고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무석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나 총선이 내년 4월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해버리면은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청와대를 또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청와대 전체의 기류가 좀 한국당은 괴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그 한국당에 대해서 독재 후예라는 그런 말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는 황교안 당대표하고 악수도 그냥 안 하시고 넘어가시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당 의원들한테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보기에 친문 핵심들과 청와대의 이런 그 한국당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 못하겠다는 이런 분위기, 괴멸해야 될 대상, 적폐, 이런 식이 돼서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예. 협치는 정말 없어지고 말고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들이 요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지금 수십만 건의 청원이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정치적인 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몇 개 골라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 이런 것들 국민들이 옳은 눈으로 봐주지 않으실 거고요. 과거에 지금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거 해가지고 지지층 결집해갖고 이익됐냐? 아닙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정무석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층 결집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다. 여당한테 오히려 아픈 화살이 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사실은 장평론가님, 굳이 청와대에서
민감한 이슈예요. 한국당 해산 청구가 183만 명,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 원 넘어섰긴 했지만 청와대가 정당의 해산 요구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선에서 정무수석이 전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례적인데 총선을 통해 국민이 심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저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배신의 정치 선고로 심판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게 옳고 그르냐 정치적 논쟁 떠나가지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 당시는 이제 뭐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지금 강기정 수석의 이러한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우리 조국 수석께서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청와대 찾아가서 묻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강기정 정무수석이 저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많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덧붙이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족을 많이 붙인 게 문제였다. 예. 추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추경 심사 안 하고 있는 것 한국당 잘못이다, 한국당 탓이다, 이른바 추경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정당 해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될 것을 국회가 4월에도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안 했고 추경 같은 경우도 심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사안, 국회 정상화 국면을 여기에 섞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야당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게 정상화까지 나아가고 있는 국회 복귀의 협상에 오히려 정무수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